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그동안 매도 매수가 실종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은 이렇습니다. 시장이 밀리면 매도자는 주식을 팔지 않고 매수자는 주식을 사지 않는 장이 연출됩니다. 아마 2020년, 2021년을 통틀어서 2021년 5월장이 가장 거래가 급감한 한 달입니다. 이미 KOTC 거래 대금이 140억까지 올라갔던 게 40억으로 줄었습니다. 전년 거래 대비 매수도 40% 가까이 줄었죠. 그만큼 장외 주식 시장은 거래소 코스닥의 인플레이션 압박, 연속된 하방에 대한 압력으로 시장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태에서 SKIT가 공모 다상에 실패하면서 전체 공모주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여주들이 상장을 앞두고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5월장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도자, 누가 주식을 팔겠습니까? 어차피 장외에서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은 상장을 목표로 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매도자도 실종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물밑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5월 넷째 주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역급 IPO 기업 장외시장 가격 폭락. SKIT가 장외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아니었죠. 그러나 공모주 시장에서 누구나 따상을 예측을 합니다. 따상에 실패하면서 수익률 공모가 대비해서 첫날 56%를 기록했지만 이 자체를 실패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공모주 하나로서 어떻게 공모주 전체 시장이 이렇게 급냉이 되냐. 그만큼 시장은 체력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코스닥이 나흘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의 문제 또는 금리 인상의 압박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죠.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점점 진정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형주 기술주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면 정권이 바뀔 정도죠. 미국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 국민 자산의 70%가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이 잘못되면 정권이 바뀔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 경제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에 갈 곳은 저는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이겠죠. 이 주식시장은 나빠지기보다는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좋을 거라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K 따상 실패 이후에 시장에 남아있는 여타 공모주뿐만 아니라 IPO 앞둔 종목들도 조정을 연속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실은 이런 장이 오래 갈 것이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5월장을 넘어서 6월장에 들어가면서 시장은 또다시 반등의 기미를 찾고 상승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IPO 앞둔 종목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은 단기성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PO를 앞둔 공모주 주식을 장외에서 한 달, 두 달 상장 전에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우리가 암호화폐니 가상화폐니 비트코인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자산으로서 인정됐기 때문에 세금에 체납된 사람들의 비트코인을 압류를 해서 그 비트코인을 매각을 해서 체납된 세금을 얻는 경우가 많다. 자산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상자산이 급락했죠. 급락한 여러 가지 가장 큰 중국의 규제겠죠. 규제를 만들죠. 중국은 이미 4년, 5년이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심했습니다. 여러 규제들이 나왔지만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한다. 채권의 60%가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강력한 규제를 내면서 시장이 급락했죠. 가상자산의 시장의 급락은 거래소 코스닥을 넘어서 미국의 증시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흐름에 거대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가상자산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계적인 헤지펀드죠. 브리지워터는 한 158조를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입니다. 브리지워터의 CEO죠. 레오 말리오가 현금 지금도 쓰레기다. 앞으로 더 쓰레기일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그러기에 더 안전한 가상자산에 투자하겠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CEO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또다시 가상화폐는 4,700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만큼 가상화폐 시장은 세계적인 흐름의 대세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 주식의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서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비슷한 거래소 만들어서 뭘 하겠습니까? 이미 KOTC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다만 포넥스는 중소기업만이 상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가 다양하게 상장의 문호가 개방된 상태에 있어 KOTC를 떠난 포넥스의 시장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초대형 IPO 시장에서 왜 이렇게 공모주 시장들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죠. 예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SKINT, 이런 종목들이 당해 가격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유는 뭐냐면 당해에서 주식 거래가 없습니다. 왜? 매도물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상당히 고가죠. 이유는 매도물보다 매수자가 많다는 겁니다. 매도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장애 가격이 현재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래프톤 매도물이 작습니다. 매수는 강하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죠. 지금은 100분 후에 6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0만 원대가 붕괴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작은 물량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은 물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에서 구입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고, 이 공모주 시장에 특히 SKIT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애국입니다. 외국인들은 의무 보유 확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공모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경제적 불균형이 있지만 가장 큰 불균형은 바로 외국인들에게 너무 큰 기회를 준 거죠. 이 공모주 시장. 원래 보면 이 공모주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균등 배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의무 보유 하락이 없다는 것 자체가 공모주 시장 열리는 첫날부터 주식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 이름만 자산 운용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공모주만 참여해서 이들이 시장의 상장과 동시에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외국인들의 규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유령회사인 자산운용사들의 규제 없이는 건전한 공모주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상을 누구나 예측하지만 이런 복병들이 있는 것이 공모주 시장이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인플레이션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장애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은 떨어진 범위가 상당히 작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거래소 코스닥이 열리면 장애 주식은 거래 자체가 중단됩니다. 매도자는 주식을 팔지 않고 매수자는 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상대 매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연기를 하거나 철회를 하겠죠. 이유는 장이 좋을 때 가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정체되기 시작하겠죠. 정체되면서 시장은 오랫동안 침체기에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또다시 살면 바로 장애 주식은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의 특성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살펴보는 거죠. 매도자도 매수자도 시장이 사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쉬는 장에는 좋은 회사들 공부해 보는 겁니다. 과연 어떤 회사들이 좋은가? 한국장애주식 연구에서 추천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왜 추천을 했는가?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그러나 비추천한 종목을 왜 비추천한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이런 장에 공부할 수 있는 장 아니겠습니까? IPO 대박주 찾기.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의 기준가입니다. 우리가 가격의 기준가를 모르고 장애주식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우려가 이렇습니다. 장애주식 가격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비상장 주식은 단 한 주만 거래돼도 기준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 거래 가격 기준가가 적정 가격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증권이 만든 증권플러스라든가 신한금융투자가 만든 서울거래소가 나오면서 단 한 주만 거래돼도 그게 기준가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할 때는 증권플러스에 나와 있는 거래 가격이 적정 가격 아니고 다만 오늘 거래한 단가일 뿐입니다. 시장의 적정 가격으로 절대 오인해서는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증권플러스에 나오는 매도 매수 자체가 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증권에 쓰는 게 아니겠죠. 다만 거래 방식이 자기 계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지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는 피스타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사설시장인 피스타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이라는 것도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장애주식에서 산 사람들을 가보라고 합니다. 단기순 투자할 때 이미 그런 것들이 신문기사에 나와요. 몸과 거품, 청약강 주가 급락, 손실은 개인의 개인들에게 수차 말씀드립니다. IPO를 앞두고 있는 한 달, 두 달짜리 주식 시장에 사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기사 100번, 1000번 말하지만 개인들은 또 사고 있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주식연구소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장기성 투자는 절대 하지 않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 고평가 하는데 고평가를 만드는 것도 개인입니다. 보시면 크래프톤이랑 NC를 비교를 많이 하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대부분 주식은 어떤 답을 주어도 그 사람들은 또 답을 줍니다. 그래서 무슨 답을 해도 안티는 안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과 순이익으로만 그 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시장의 지배력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 또 다른 게임에 대한 다양성,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크래프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출액과 순이익으로 그 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나올 게임도 있죠. 그 게임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적 비고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매출액과 순이익으로만 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합 상품입니다.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의 가격을 형성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시장은 정중동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변동이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래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한 주간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ENG죠. 125만 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장님, 한 달 전에는 현대 ENG를 추천을 했는데 요 근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소장님은 또다시 고평가 논란에 있는 현대 ENG를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격의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평가 논란을 예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주식은 제가 60만원, 70만원, 80만원 대 수차 수백 번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장 로드맵이 발표되는 순간 그 가격은 13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미 그때 1차 엑시트 기회가 되겠죠. 이때 엑시트를 못한 분들은 상장에서 엑시트를 해야겠죠. 액면분할에 대한 호재도 있겠죠. 이 가격으로는 상장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125만 원에 시장의 주식을 편입하는 것은 이익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유동성 시장과 지금의 유동성 시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대 ENG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서 편입하지 말아주시고 제2의 제3의 현대 ENG 주식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수차 현대 아산과 현대 ENG를 추천한 걸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현대 엔지니어링은 상장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30% 가까이 폭풍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으로서 또 다른 이익을 추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 LG CNS 9만 원 이상 넘어가면 높습니다. LG CNS가 처음으로 상장에 대한 기사를 한번 냈는데 시장의 반응은 썩 좋지 않습니다. SI 업체가 그렇죠. 시장의 성장성보다 외형적 확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기술은 대단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전국에 해외로 나가는 해외 수출 부분들이 좀 열려있지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 LG CNS가 지금 8만 7천 원이지만 그런 보수 관점으로 아직은 매수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3만 원 할 때 제가 계속 매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갔을 때 매도 요청을 드렸죠.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94,000원도 높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했을 때 냉정해지는 주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의 가격은 높다는 겁니다. 크래프톤 52만 원이네요. 49만 원까지 밀렸다가 오늘 다시 또 50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움직임이 크죠. 앞서 말한 주식이 한 주, 두 주, 세 주 단주 거래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주식이고 지금 이 가격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IPO 한 달, 두 달 앞두고 있는 종목 절대 편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닛 7만 500원입니다. 1,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루닛이 2월 달에 기술적 평가를 청구를 했었죠. 과연 이 회사의 기술이 AA가 나올 것, BB가 나올 것인가 조만간에 발표가 되겠죠. 그 기준을 갖고 기술 특례 상장을 청구하겠죠. 그것이 바로 불과 2월 달에 냈기 때문에 5, 6월 달 이 두 달 안에 조만간에 발표될 거로 보고 있고 그게 바로 1차 상승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추천해 줬습니다. 두나무 42만 원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3만 원 내줬네요. 바디 브랜드 16,000원 변동 없고 그라티스 13,500원 에이프드 28,500원 비바 리퍼블리카 67,000원 무신사 150만 원 야놀자 115만 원 야놀자가 기사가 나왔죠. 이전 펀드죠. 선정이한테 1조 원 가량의 투자를 협의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야놀자가 가장 많이 쿠팡 상장 후에 급등한 종목입니다. 상장
상당히 지금 가격도 버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코러스 10만 원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타백신 연구소 2만 원대, 현대아산 2만 원에 올라오고 오랜만에 이자를 보내요. 현대아산. 빅손코리아도 30만 원대 그 시장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거대한 물치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중동인 5월장이지만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숨가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장애 주식입니다. 요즘 친구사들 말 많습니다. IPO 공모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들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공모가를 높게 잡는데 개인들은 상당히 버겁죠. 중고사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회사의 주관사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공모가의 적정 가격 산정을 할 때 성장성 무게 상당히 많이 두는 건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 주식 특히. 그러나 현재적 가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모가에 의해서 시장 전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모주식 SK IT 하나로 시장 자체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중고사들은 좀 더 냉정히 공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앞서 말하죠. 비전펀드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상장이 가시권에 들어갔는가. 그건 알지도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비전펀드에 대한 공식 협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협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내 상장보다는 야놀자라든가 마켓컬리 이런 회사들은 해외 시장을 갈 것 같습니다. 왜? 한국보다는 더 높은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PO 이상기류 국평가 논란에 계속해서 장외에 있는 대우주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시장이 밀리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쯤 생각해 주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 흙수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꽃이 떨어질 때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외주식 시장은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공평하게 출발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주식할 때 이력서 갖고 오라고 합니까? 학교 증명서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일 하냐고 묻습니까? 아닙니다. 눈 같은 비 같은 시장이 바로 장외주식 시장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눈은 내리고 권력이 있건 권력이 없건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비와 눈은 똑같이 내립니다. 모든 집에. 이 주식시장은 그렇게 공평한 시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하냐 그 준비된 사람이 이 시장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을 장애주식은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만큼 주식은 수익을 주는 겁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수시장인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이 장외주식을 한번 철저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부호 중에 86% 가까이는 다수승가입니다.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버지부터 부자인 사람은 1위에서 5위 중에 딱 한 명입니다. 이재용. 이 한 사람만 1위에서 5위 중 아버지의 재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다수승가입니다. 1위 서정진 씨, 2위 김정준 씨, 김범수 씨, 4위가 이재용, 5위가 권혁진 씨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다수승가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노력한 사람에겐 부자의 길이 열려있는 것. 그게 바로 장외주식.